네, 윤 선생 ETF 교실입니다. 오늘도 윤재용 연구위원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또 어떤 주제 준비하셨는지 궁금한데요. 먼저 화면으로 오늘의 주간 이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테슬라, 엔비디아를 한국 시장에서도 라는 제목으로 한국형 단일 주식 ETF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태그 보니까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신상이라는 태그가 붙어 있어요? 바로 어제 또 이제 신규 상장을 했습니다. 아, 네. 주식 그리고 이제 채권들을 혼합한 형태고요. 자세한 내용은 이제 뒤이어서 말씀을 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한국형 단일 주식 ETF라고 하셨으니까요. 이 단일 주식 ETF가 뭔지에 대한 설명부터 좀 들어보죠. 네. 우선 그 기존에는 이제 뭐 주식이면 주식, 뭐 채권이면 채권, 혹은 뭐 주식 채권 혼합형이면은 뭐 20종목 이상 이런 식으로 네, 규정이 네.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 금융투자업 개정으로 인해서 주식, 채권 등 이런 증권 유형에 상관없이 이 10개 종목 이상이면은 이제 ETF를 구성할 수 있게끔 규정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개별 종목에 좀 더 집중된 형태로 이제 ETF가 상장이 됐고요. 네. 이제 기존에 어떤 우리가 주식형 ETF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주식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었죠. 굉장히 많이 들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벗어나서 이제 개별 종목, 좀 단일 종목 혹은 이제 주식 굉장히 소수 종목들 네. 집중을 하고 이제 채권에 편입된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제 예시를 보면서 좀 네.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 개별 종목은 최대 30%까지 이제 편입이 됩니다. 종목 한 개면. 법상. 그래서 네. 테슬라와 이제 채권을 혼합한 ETF, 티커로는 이제 447770 네. ETF고요. 보시면 테슬라가 한 종목이 들어있어요. 한 종목이 들어있고 거의 비중이 한 30% 가깝죠. 그리고 나머지는 지금 국고 채권으로 지금 전부 다 채워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주식 바스켓, 네. 단일 이제 소수 종목들 이제 집중해서 들어간 건데 보시면 이제 삼성그룹 탑3 플러스 채권 ETF예요. 아. 보시게 되면 삼성전자, 삼성 SDI, 삼성 바이오로지스가 편입이 되어 있고 나머지 비중은 또 역시나 이제 국채로 채운 형태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 건지 저희 키워드 가지고 조금 더 자세히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네, 이렇게 화면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네. 키워드는 크게 세 가지 정도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자산 배분, 그리고 둘째는 개별 기업 이슈의 대응,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절세 계좌 이렇게 세 개 네. 정도 꼽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우선 그 미국이라든가 영국에 상장되어 있는 이 개별 종목 ETF들은 종목이 한 개가 들어가 있고 일반적으로 이 레버리지 극대화에 초점을 두고 네. 있습니다. 미국은 최대 2배까지, 영국 같은 경우는 3배, 그리고 뭐 싱가포르에 상장되어 있는 뭐 DLC 같은 경우는 5배짜리까지 상장이 되어 있어요. 5배. 네. 대신에 혹은 이제 뭐 커버드 콜 같은 이제 개별 전략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대신에 이제 한국은 좀 자산 배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이게 어떤 규정상 이유도 있지만 개별 주식이 들어가고 다음에 채권이 편입이 되어 있다 보니까 자산 배분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정도로 요약이 될 것 같습니다. 자산 배분. 이게 중요하다. ETF 한 개 가지고 한국형에서는 주식이랑 채권의 어떤 같이 섞어가는 그렇죠, 거니까. 섞어서 가져간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바로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우선 이번에 신규 상장된 종목은 총 6종목입니다. 역시나 또 화면 보면서 바로 말씀을 드릴 텐데 해외 종목으로는 4개가 상장이 됐어요. 네. 테슬라, 엔비디아, 애플, 그리고 미국 탑5 시가총액 상위 마이크로소프트, 5개, 애플, 알파벳, 아마존, 테슬라 이렇게 들어있네요. 네, 5개가 좀 들어가 있고요. 네. 국내도 역시나 이제 국내 종목을 대상으로 한 것도 있습니다. 삼성전자, 그리고 삼성그룹 탑3 이렇게 지금 상장이 되어 있고 지금 이제 기초자산이라든가 혹은 채권 비중은 역시나 여기 있는 표만 네. 보셔도 이제 바로 이해하실 수 있게끔 좀 정리를 해뒀습니다. 단일 주식이거나 아니면 굉장히 집중된 바스켓 형태의 주식을 담아가고 거기에 이제 채권과 섞여져 있는 한국형 단일 주식 ETF 오늘 소개 드렸는데요. 여기서 저희가 주의해야 할 점이 뭔지 좀 이야기해 주세요. 우선 이 개별 종목 혹은 이제 소수 종목에 집중된 ETF 이거를 굳이 이제 우리가 왜 한국에서 상장시켜서 매매를 해야 되냐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결국 이 자산 배분을 ETF 하나로 바로 해결할 수 있다는 거 한 가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뭐 연금 저축이라든가 퇴직연금 여기 비중이 뭐 최대 40%다 보니까 퇴직연금이라든가 이런 계좌에 또 100% 편입이 또 가능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우리가 개별 주식을 매매를 하게 되면 뭐 양도소득세 나가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뭐 절세 계좌로 돌려서 얼마든지 활용하다라는 점에서 좀 더 의의를 찾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역시나 이제 리스크 사항은 이게 개별 종목에 집중된 형태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접근하는 ETF에 비해서 이 개별 종목 이슈에 굉장히 민감하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해외 주식형 같은 경우는 환 노출형이다 보니까 이 환율의 변동에 있어서도 역시나 영향을 받는다. 두 가지 정도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어서 ETF 시장 전반적인 동향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일단은 한 주간 시장을 상승과 하락의 키워드로 나눠서 분위기 좀 정리해 볼까요? 우선 상승 키워드는 배당, 원자재, 채권 정도로 좀 꼽을 수가 있을 것 네. 같고요. 하락은 홍콩 지수를 중심으로 한 중국, 그리고 원유 정도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배당 관련된 화면 역시나 보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이 배당 관련된 팩터들이 전반적으로 좀 강했어요. 미국에서도 이 중형준의 배당 성장 기업들 묶은 ETF가 신고가를 이 와중에 또 달성을 했고요. 네. 이외에도 한국도 그렇고 중국, 홍콩, 일본에서 전반적으로 이 배당 관련된 ETF들이 좀 강세를 네. 보였습니다. 반면에 이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주만 좀 묶어서 얘기를 해보면 약간은 이제 이 방역 정책 완화 기대에 대한 게 조금은 이제 꺾인 네. 그런 느낌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어떻게 보면 이 방역 정책이 좀 길어질 수도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원유가 역시나 또 하락을 네. 했죠. 그래서 관련된 내용들로 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락 키워드는 그래서 뭐 중국으로 다 엮이는 부분들인 네. 거네요, 대부분이. 자, 그러면 미국 시장만 또 따로 추려서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은 자금 동향부터 체크해 볼까요? 네, 우선 자금 동향 자체는 이제 유입이 좀 지속되는 모습이었습니다. 108억 달러 정도 자금이 유입이 됐고요. 네. 대신에 한 2주 연속으로 좀 자금이 좀 지속적으로 좀 줄어드는 좀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시장의 확신을 가지고 이제 자금이 유입되던 측면에서 조금 이제 좀 지치고 있는 네. 것이 아닌가라는 부분 좀 추측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와중에 그래도 또 흐름이 좋았던 것들 또는 좋지 못했던 것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승 키워드부터 좀 살펴보죠. 네, 상승 키워드 튀르키예 그리고 튀르키예. 천연가스 아직까지 좀 적응이 좀 안 되는데 맞아요. 튀르키예 천연가스 BDI 운임지수 정도 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MSCI 튀르키예 지수를 추종한 ETF가 약 10% 정도 상승을 했고요. 이외에 이제 천연가스 ETF가 10% 그리고 BDI 지수도 좀 반등을 했습니다. 그 지난주에 좀 발간했던 자료 중에 이제 PTP 이슈가 좀 있었었는데 네. 여기서 뭐 천연가스라든가 BDI 지수 이런 것들 좀 다 해당이 되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좀 올해 안에 좀 정리하십사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주식형만 좀 따로 볼까요? 네, 주식형 넘어가서 보시게 되면 그 귀금속 채굴 관련된 ETF들이 좀 강세를 좀 보였어요. 뭐 금강주가 한 4.9% 정도, 은강주가 4.7% 정도 상승을 보였습니다. 하락했던 쪽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있는지. 역시나 이제 뭐 중국이라든가 뭐 팔라디움, 뭐 블록체인, 네. 원유 이런 것들이 좀 들어 있고요. 좀 화면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 이 중국 경기 소비재 섹터 ETF가 한 7%대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이외에도 이제 중국 인터넷 산업 테마 역시도 한 7% 정도 하락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중국 시장 하락이 좀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국으로 넘어오죠. 한국 시장의 자금 동향부터 먼저 좀 보죠. 네. 한국은 이제 자금 유입으로 좀 전환이 됐어요. 좀 네. 전체적으로 한 8,999억 원, 거의 9천억 가깝게 이제 자금 유입이 네. 됐고요. 좀 세부 유형별로 살펴보면 이 멀티 에셋, 특히나 이제 그 금리 단기 금리 관련된 ETF들이 자금 유입이 좀 강하게 나타났는데 전체적으로 한 6천억 이상, 그리고 한국 대형주에도 5천억 원 이상 자금이 유입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 시장 안에서는 어떤 것들이 오르고 내렸는지도 바로 이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승 키워드부터 좀 꼽아볼까요? 네, 상승 키워드는 이제 역시나 국내에서도 이제 천연가스 관련된 네. ETF들이 강세를 보였고요. 이외에 이제 국내 지수 추종에서는 이 미디어 관련된 ETF들이 좀 강세를 보였어요. 개별 종목들도 다 좋았죠. 그렇죠. 예, 미디어 그리고 웹툰 드라마 관련된 ETF들, 그리고 최근에 보면 이제 국내에서도 그렇지만 이 채권 관련된 ETF들이 네. 계속해서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역시나 이제 화면 보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천연가스 선물 ETF가 12% 정도 좀 상승을 보였고요. 이외에도 웹툰 드라마 테마가 한 8% 정도, 그리고 한국 보험 산업 관련해서도 한 6% 정도 상승을 보였습니다. 반대쪽에 있었던 건 역시 우리나라에서도 중국이 키워드가 될까요? 네, 역시나 이제 중국 관련된 ETF들이 좀 전반적으로 좀 하락을 보였습니다. 네, 역시나 좀 화면 보면서 말씀드려보면 미국 변동성 관련된 ETF가 한 9%대 정도 하락을 보였고요. 이외에는 이제 뭐 중국 바이오라든가 항생테크라든가 반도체 산업 테마 ETF들이 좀 일제히 약세를 보였습니다. 자, 이렇게 한 주간 시장 분위기를 쭉 정리해봤는데요. 한마디로 시장을 좀 요약해본다면 어떤 이야기 할 수 있을까요? 아마 좀 배당 관련된 배당? 이야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키워드도 그냥 배당 딱 한 글자로 좀 잡았는데 글로벌리 전 세계적으로 좀 이제 주요국 시장들 전반적으로 이 배당 관련된 팩트들이 좀 굉장히 강세를 일단 보였다라는 거. 그렇다면 단순히 그냥 배당 수익률이 높아졌다라는 관점보다는 좀 시장이 좀 불안하다 보니까 이 배당 팩터 관련된
그리고 뭐 현금 창출에 관련된 네. 기업들이 좀 강세를 보였다라는 걸로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잖아도 찬바람 불면 또 배당에 대한 관심이 우리나라에선 높아지기도 하는데요. 시장의 분위기 자체도 이런 쪽으로 좀 관심을 쏠리게 하는 상황이었다라는 이야기 드렸습니다. 자, 오늘 윤 선생 ETF 교실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윤재웅 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